안녕하세요. 제 나이는 40대 여성입니다. 이혼한 지 이제 3개월 차입니다. 이혼 후에 든 습관이 하나 있는데 깊이 잠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심리적으로 괴로워서 수면장애가 생기거나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이에 대한 저의 사정을 들으면 그 이유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사람이 호랑이 굴에 끌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말이 있죠. 저 또한 이번 일을 겪으면서 언제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생각을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죠. 그 생각에 잠겨 있으면 아직도 마음이 아프고 끔찍하다는 듯이 가슴이 떨리고 있습니다. 그 어두운 순간들을 겪은 후 이혼하게 되었고 그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복사해서 가져왔는지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남편을 20대 중반에 만나서 7년을 연애했는데요. 시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는 제게 참으로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제 얼굴이 참으로 어려 보여서 말이죠. 감사합니다. 어머님도 만난 배우고 참으로 고맙네요. 그래서 말이에요. 젊을 적에 미스 코리아 같은 소리도 듣고 그랬었어요. 그러나 두 사람이 잘 지내고 있다니까 궁금해서 한번 보자고 했더니 바로 왔다고 하고 마음씨도 얼마나 착한지 말이죠.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순탄하지 않았던 한 가지 이유가 생겨버렸어요. 그것은 부모님이 20대 후반에 순서대로 치열하게 든 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셨기 때문이었죠. 어느 날 옆을 돌아보니 부모님이 세상에 없다는 공포보다는 제 상황이 너무 큰 약점이 되어버렸다는 기분이 서럽더랬어요. 착한 남편은 하루빨리 결혼하여 제 가족이 되어주겠다고 자신있게 말했지만 독불장군 같은 시어머니를 꺾을 수 없었어요. 굳이 제 같은 흠 많은 조건의 며느리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나고 있는 와중에도 남편에게 계속 선자리를 주고 우리가 헤어질 뻔한 위기를 몇 번 겪었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너무 외롭고 서러웠죠. 그리고 저는 본능적으로 시어머니가 절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 용기 내어 인사를 하기도 힘들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흘러가면서 나도 모르게 시대에 따라 피하고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다시 만난 건 30대 중반이었습니다. 전에 만났던 시어머니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차가웠고 무딘 사람처럼 보였죠. 사람은 각자의 자리가 있는 법이죠. 아, 이제 너도 자리를 찾아가야지. 20대 때의 상황하고는 지금 많이 다르잖아. 너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 아, 난 다른 건 몰라도 부모 없는 건 안 돼. 어머니, 제가 여태 부모님 없이 크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겪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나를 불쌍하게 생각해. 사전까지 봐달라고. 그게 바로 그런 경우가 아니니까. 내가 너를 머리채라도 자꾸 흔들어 정신을 차리겠어? 내가 예의를 지키고 좋게 말해도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말 많이 하세요. 전에는 분명히 제가 며느리가 되길 원했었죠. 그때는 부모님도 사시는 동안이지 너 지금은 고아야. 그래 나 속물이라고 시끄럽게 욕해라. 근데 난 내 아들을 지킬 거야. 너희들 결혼은 어떻게든 막을 것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아들로부터 떨어지게 할 거야. 그래 내가 너를 봐주고 있던 게 혹시라도 반대했다가 너희들이 사고쳐서 아이라도 낳게 될까봐 참고 있었던 거야. 허락한 것처럼 절대 아니야. 어머니가 그 마음에 안 든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제 조건도 그러하고 자랑스러운 것은 없지만 그래도 저희 두 사람이 8년 넘게 만나면서 한 번도 마음이 변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들을 오래 봐왔으니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아이 그렇다고 이런 미지의 결혼을 하다니 내가 미쳤다고? 언니, 어머니의 뜻이요. 그렇다고 해서 헤어졌던 적도 있었고 저 역시 결혼을 반대해서 포기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어머니께서 허락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친구가 우리 아들에게서 떨어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누가 양보할지 한번 해보자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우리를 떼어놓기 위한 강력한 방법으로 남편의 해외 발령을 신청하게 만들었다고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을 두 눈으로 분명히 보기 싫으셨겠지만 테드를 보니까 아무리 우기거나 매달리는 것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만큼에서 헤어짐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더는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싸울 힘도 없고요. 그런데 한 주 정도 후에 갑자기 해외에 가 놓은 줄 알았던 남편이 제 앞에 나타났어요.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전 순간 헛걸 본 줄 알았는데 눈을 몇 번이고 다시 비비고 봤어요.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자고요. 나 여기 있는 거 아무도 몰라? 어떻게 된 거야? 대체 당신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설마 회사 그만둔 거야? 분명히 나한테도 비행기 탔다고 했잖아. 그게 진실이 아니었어. 엄마가 계속 반려 신청하라고 해서 대충 하는 척만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당신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이대로 내가 가면 우리가 진짜 끝나버릴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우리가 반대든 뭐든 신경 쓰지 말고 같이 살자고요. 내 마음은 변함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뭐라고요? 그래서 뭐 평생 숨어 살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당신 나이가 몇 살인데? 숨어 살자는 뜻 아니에요? 그리고 나도 알아요. 그런데 어떡해요? 좋은 방법이 없는데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살 거라고. 이건 사실 내 인생의 문제잖아. 엄마가 얼마나 내 인생을 결정해 줄 건지. 난 엄마가 어떻게 말려도 결혼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할 거야. 당신이랑 무조건 한다고 난 그렇게 결정하고 왔으니까. 당신까지 나를 내쫓지 마. 나도 좀 무서워. 무섭단 사람이 겁도 없이 이런 짓을 해. 아니, 애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일을 더 어렵게 만들어?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가 알게 되면 가만히 계실 것 같아. 우리 둘이 계획을 세우고 속이기까지 했다고 더 화를 내면 어쩌려고? 그래,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당신과 헤어질 수는 없잖아. 그럼 정말 끝나겠지? 남편이 이대로 떠나버리면 우리 관계가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걸 느끼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놓치면 평생 구회 아이라는 것도 알아요. 존경하는 어머니께 고통스러운 여건 속에서 유감스러운 결정을 강요받지 않도록 자주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서로에게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음을 편히 하고 싶어도 과거 실수로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일이 있어서 마음이 끌려 강박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면 결론을 세우기 전에 마음을 정화하고 각오를 다지는 게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게 전환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이 난처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와중에 전혀 예상치 못한 소식이 찾아왔다고 생각하니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과거에 이민을 떠난 삼촌이긴 하지만 이번 일정은 제대로 제게 모든 선택권을 주며 오지 않습니다. 아버님의 장례식 때 온 일이 생각나는데 사업 문제로 지역을 벗어나긴 했지만 그 후로도 삼촌은 저를 계속 도와주려는 모습이 보여왔습니다. 혼자 남겨질 걱정은 무엇보다도 크기 때문에 솔직히 삼촌을 따라가면서 살기라도 하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종종 걸려오는 삼촌의 연락을 받는 것이 전부였어요. 급히 와서 전화도 못하고 온 거거든요. 삼촌이 갑자기 어떻게 한국에 오셨는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삼촌이 남편의 신발이나 짐을 보는 것이 좀 어색하다는 느낌이었어요. 그 당시에 남편의 짐이 제 집에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모르고 있었던 삼촌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죠. 저도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결혼했거나 아무도 모른 채로 결혼한 게 아니에요. 현재 상황이 좀 특별해서 그래요. 무슨 사정이냐고요? 네, 나이로만 봤을 때 결혼해도 괜찮은데 제게는 그럴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죠. 남자끼리 동거 중인 거라도 하는 거니까요. 저는 삼촌의 질문에 한참 동안 대답을 못했어요.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로 8년 넘게 만난 남자와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시간만 보내고 있다는 말을 참아내기 어려웠어요. 아, 어이없네. 대체 어떤 놈이 이렇게 무책임한 짓을 하는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삼촌이 오늘 그놈 얼굴을 볼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하며 아이, 빨리 오라고 해 라고 했습니다. 당장 나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는데 삼촌은 나의 눈물을 보고 상황을 어느 정도 직감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삼촌은 저녁에 남편이 오자마자 곧바로 부모님을 만나러 간다면서 단호하게 나섰어요. 어떻게든 제 부모님 자리를 대신해서라도 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퇴근한 남편은 삼촌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호통을 들어야만 했어요. 너는 지금 말투가 왜 이래? 남자답게 좀 해라. 죄송합니다. 아래는 요청하신 내용의 수정된 버전입니다.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이 사람 책임져야 하는데 면목 없습니다. 왜 말해야 하는지 이렇게 반듯하게 잘 큰 아이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고 반대하는데 여자 집에 엄청난 부자가 될 거라고 하던지 넌 자네가 잘났기 때문에 그게 보이지 않아. 둘이 이러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심한지 알긴 하지만 남자가 돼서 자기 여자 책임을 못 지고 숨어 사는 것처럼 이 모습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내일 곧바로 어머니하고 만날 시간을 잡아 직접 물어볼 테니까. 그래도 남편과 대신해서 밀어붙이는 삼촌이 나타나니 힘이 되었다고 해야겠어요. 도저히 전 우리 둘이 시어머니와 싸울 용기를 낼 수 없었거든요. 삼촌의 당당한 모습에 나도 어깨가 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88년 만에 어머니와 마주 앉아서 상담 내용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냉철한 삼촌은 시어머니의 말에 숨은 뜻을 낱낱이 다 꺼내서 확실하게 짚어버렸어요. 부모님께서 안 계셔서 결혼을 반대한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이유인데 정말 그거 하나 때문에 반대하시는 건가요? 아유, 해그 계월에 사셔서 잘 모르시나 보인데 그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다 돈 때문에 나온 말 같은데 아이, 그럼 부모님 없는 문제를 다 탈 게 아니고 돈 문제라고 말했으면 해결이 간단할 텐데요. 그리고 부모님 없이 어릴 때부터 혼자 자란 것도 아니고 다 커서 돌아가신 건데 그게 무슨 흠이 됩니까? 아니, 그게 아이 꼭 좋은 문제를 말한 게 아니라요. 그럼 또 뭐가 있죠? 얘가 직장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나요? 순간 당황한 시어머니는 무슨 말을 할지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았어요. 물만 벌컥벌컥 마시더군요. 이 집에서 아파트 한 채 해도 정도가 안 되는 것 같던데 아닌가요? 솔직히 그 정도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이고, 요즘 아파트로 시작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면 제 건물 하나 정리해주고 가면 되겠네요? 그럼 반대하실 이유 하나도 없는 거죠? 아니지, 이런 상황이면 부모가 없어도 우리 쪽에서 더 괜찮은 조건인 것 같은데 남편을 고를 수 있지 않니? 너 다시 생각해봐도 돼. 결혼은 신중해야지. 삼촌, 저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삼촌의 말을 듣자마자 자세를 고쳐 앉으며 물었어요. 아니, 지금 건물이라고요? 건물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눈이 커진 시어머니는 삼촌이 떨어지게 보더군요. 삼촌의 태도가 괜한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을 겁니다. 건물 줄 건데요? 아, 왜요? 이제는 반대하시려고요? 아휴, 그런 게 아닌데 참 섭섭하게 느끼셨다면 사과드릴게요. 그리고 애들이 연애를 얼마나 오래 했냐고요? 제가 20대 때부터 봤는데 설마 그런 것 때문에 반대했 있습니까? 근데 반대까지 한다고 해서 꽤 대단한 집안인 줄 알았는데 그 참 실망이네요. 집안채도 못 해올 정도면 그렇게 반대를 한 거였어. 아이고, 무슨 재벌가에 시집 가겠다고 우기는 것도 아닌데 같은 어른으로서 참 그러네요. 낙한 사정 알고 품어주시면 이렇게 얼굴 붉히고 볼 이유도 없잖아요. 아휴. 너는 이렇게 든든한 삼촌이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다고 생각했나 봐. 사랑받고 지지받는 것이 참 좋겠다고 생각했던 거지 돈 때문이 아니었어.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알았으면 됐을 텐데. 아이고, 내 기분을 풀게 해줘.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우리 집안에서는 그런 살고 있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
우리 조카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서 줄 친척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런 사실을 알면서 좋겠어. 나는 형님 대신에 조카가 아니라 내 딸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해주는 삼촌은 어디에도 없을 거야. 그쵸. 삼촌은 말하자면 부모 같은 존재야. 그리고 그때부터 시어머니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더라고. 저는 그때만 해도 제 뒤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다가 누가 있다는 걸 알고 조심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전부 저를 돈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기극합니다. 삼촌 덕분에 전일사천리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8년 동안 꽉 막혀있던 길이 한 방에 뚫린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삼촌에게 얼마나 감사해 하는지 평생의 은인처럼 생각하더라고요. 본인도 해결 못한 문제를 다 정리해주고 가셔서 그것도 모자라 삼촌이 갖고 있던 4층짜리 빌라 건물까지 한 채 받으면서 꽤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터졌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나타나더니 건물 청소를 본인이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어머니, 아침부터 어떻게 지내세요? 손님이 얼마나 더 안 계세요? 아무래도 청소를 하긴 해야겠어요. 돈을 아껴야겠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집에만 있는 것은 지루하시겠죠? 그래서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아니요, 어머니가 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네, 그게 편할 것 같아요. 자, 제가 건물 운영을 전적으로 맡아서 할게요. 제가 혼자서 결정하지 말고 먼저 상의를 해서 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머니는 어머니인데 이렇게 모든 걸 편하게 시키는 것도 좀 불편해요. 다른 일을 찾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너는 이렇게 돈을 나에게 주는 것이 아까운 거니? 아니, 너의 건물에서 번 돈을 한 달에 얼마씩이나 쓰는데 돈으로써 주는 게 아까워서 말이야. 결혼하게 해달라던 나한테 이야기할 때가 언제였는데 우리 손자에 붙어서 헤어질 줄을 모르더니 건물 하나만 생기자 아이를 가진 사람을 조롱하고 있네. 시어머니의 태도에 깜짝 놀랐어요. 그것보다 화가 나는 건 잡다한 결혼 전 얘기에도 너희들은 신경 쓰는 것 같더라고. 누가 붙어 다니냐고 하는데 기어간 하나바에 해외에 가려다가 안 가고 버티는 사람도 그게 뭐야? 사실 그때 결혼 생각 접었다. 어머니 반대도 막연했고 굳이 그럴 필요도 없었거든. 하지만 마지막에 삼촌 만나면서 들러붙은 사람이 어머니와 그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옛날 이야기를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 지금 내가 들러붙었다고 하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돈 전부 우리가 다 쓰는 것도 아니고 삼촌이 보내주신 것을 신혼집을 마련하는데 사용하고 있어요. 아이 돈까지 제가 다 쓰는 건 도리가 아니에요. 사정 다 하시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혹시라도 아니 말만 그러고 내가 다 고쳐놓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가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지치네요, 정말. 됐다. 아, 좋은 뜻으로 도와준데도 본인이 싫다는데 어쩌겠냐. 휙 더럽고 치사해서 어머님 자기 뜻대로 쉽게 안 되자 빈정상해가 버리더라고요. 아, 저도 어느 순간부터 그런 어머니를 찾아가. 힘이 부족해 결혼을 하기 전까지 어머니의 앞뒤가 다른 모습을 너무 오랫동안 보아서 그런지 애쓰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내던 상황에서 시어머니 생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갑자기 제게 연락이 오더니 애처럼 시작하더라고 합니다. 아휴, 제가 갖고 싶은 선물을 미리 골라놔도 괜찮아요. 괜히 너도 고민하고 그런 일은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것으로 살아도 서로 좋잖아요. 아이 고민하고 그런 일은 괜히 하지 말아요. 아프다니까 어머니가 갖고 싶은 것 있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아, 그럼 가격은 안 보고 고르겠어요. 우리 머릿속은 이미 잘리는 건물 주자네. 그 말을 듣자마자 순간적으로 불안했지만 그래도 말이 그런데도 설마 그렇게까지 관여해서 무엇을 고르진 않을 것 같아요. 생각해봤어요. 아무리 건물에서 나온 돈이 있더라도 그것을 제가 다 쓰는 것도 아니었고 남편과 내가 얼마를 버는지도 이미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남편과 함께 어머니 생신을 축하하러 간 백화점에서 정말 놀랐어요. 100만 원이 넘는 가방 2개를 고르고 나와서는 이제 시작이야 하며
다른 매장에 뻔뻔스럽게 들어가더군요. 뭐 들어있어? 빨리빨리 따라와. 아이야, 엄마 설마 또 살 건 아니지? 어디로 가는 건데? 이제 식사하러 가야지. 어머니, 얘가 이제 시작인데 무슨 소리야? 내가 건물주 며느리 덕을 이럴 때 보겠어. 또 언제 보겠냐? 가격을 한번 보고 사도 괜찮다고 했으니까. 아, 빨리 와, 시간 없어. 어머니, 저 잠시만요. 결국 전 어머니의 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아무리 보아도 오늘 작정하고 나온 것 같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제게 저를 보면서 뻔뻔스러운 얼굴로 하는 말이었어요. 너 한 입으로 두 말 할래? 분명히 괜찮다고 했잖아. 어머니, 무슨 말 끝마다 건물주 며느리 하는데 우리는 그 건물에 그냥 얹어 살고 있다는 것 알면서 왜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생활비는 둘이 번 돈에서 아껴서 쓰고 있어요. 솔직히, 어머니, 이렇게까지 비싼 것을 원하는 만큼 다 사드릴 정도로 넉넉지 않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왜 자꾸 그런 걸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오늘 더 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휴, 내가 모를 줄 알았나? 건물 월세 꼬박꼬박 잘 받으면서 삼촌한테 줄 거다는 말을 어떻게 믿어? 내가 그런 것도 없을 줄 알아? 제가 무슨 염치로 그 돈까지 다 쓰겠어요. 그리고 제가 설령 월세를 다 받는다고 해도 어머니가 그 돈을 이렇게 펑펑 쓰시는 게 적절한 행동일까요? 어머니가 주신 건물도 아니잖아요. 아이고, 이제야 본심이 나오네요. 너, 그래서 여태 날 이렇게 무시하고 살았던 거냐? 아이씨, 엄마 그만해요. 이 사람은 정말 그 돈을 다 보내주고 있어요. 우리 편하게 살게 해주신 것에 감사한데, 어떻게 그 돈까지 우리가 다 쓰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이고, 얼빠진 놈아, 너도 속지 말라고요. 굳이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럼 전 먼저 가볼게요. 저는 할 말 하는 성격이어서 그렇게 말하고 왔어요. 시어머니 성격이란 게 아니고 맞받아 쳐야 그나마 좀 수그리는 편이었거든요. 보아하늘 시 인건물 월세를 제가 다 갚는다고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기회만 나면 제 주머니에서 돈을 탈탈 털어버리려고 했어요. 머리를 감았던 건 끝난 일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남편과 수입을 분리해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더 이상 시어머니를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을 생각해 주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양보한 셈이죠. 그래서 앞으로 시어머니와의 모든 일에 제가 포함되지 않을 거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이제 각자 경제적인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어머니, 당신이 스스로 잘 해결해 보세요. 하지만 더 이상 어머니와의 대화나 상황에 질린 것 같아요. 어머니는 제게 대해 더 나은 것을 바라며 설명을 해도 싫고요. 그렇지만 각자 경제적인 문제를 분리한다 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었고 그 의심의 씨앗은 자라고 있었어요. 그래도 당신은요? 진짜 그 돈은 삼촌에게 보내는 거 맞지? 당신까지 왜 그래? 진짜 내가 혼자 다른 주머니를 찬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삼촌이 월세를 보내라는 말은 한 적 없는 것 같은데 괜히 당신이 미안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솔직히 얼마가 나오는지 정확히 모를 텐데 솔직하게 다 보내는 것도 좀 미련한 거 아니야. 진짜 너무하다. 당신. 그땐 결혼하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니? 어느새 변했구나. 그래, 근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삼촌에게 빚진 건 잊으면 안 되지. 우리가 누구 때문에 결혼하고 누구 때문에 이런 집에서 여유롭게 시작할 수 있었는데 삼촌이 아니었으면 우리 지금 이렇게 못 살았다고. 근데 벌써 잊었어. 당신이 어머니하고 다를 게 뭐야? 아이, 감사하긴 해. 근데 잘 사는 분한테 굳이 그렇게 다 줄 필요가? 요새 넌 거지 욕심이 끝없어 정말. 창피하지도 않니? 내가 시어머니가 내 앞에 와 있는 줄 알았어. 어느새 똑같아진 두 사람을 보니까 치가 떨렸어.
그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었는데 그런 고마움을 잊어버렸다면 그때 삼촌이 남편감 다시 잘 보라는 그 말을 한 번 더 생각할 거야. 그랬더라는 생각까지 들었어. 그렇게 남편과도 을 겪고 있던 중 갑자기 시어머니가 말도 없이 집을 찾아왔더라. 그것도 혼자 힘으로는 들 수 없는 무거운 물통 2개를 양손에 낑낑대며 왔어.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아니, 요새 너는 마음도 없어 보여? 힘도 통 없는 것 같다고 해서 내가 이 고루에 물 좀 갖고 왔어. 그리고 내가 미안한 것도 있고 해서. 미안한 일이에요. 사과할 거려. 다 들었어요. 너희 사이가 별로일 거라고 생각해 내가 막연하게 오해를 고집해서 더 심오한 오해까지 만들어버렸고 둘이 잘 살고 있다면서 도움이 되지 않는 맘인데 미안해해야 할 것 같아. 정말 내가 개한 오해를 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서 인전이 된 거야. 갑자기 시어머니가 되어 찾아왔을 때 아주 당혹스럽게 느꼈어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의심스러웠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길 남편이 요즘 제게 안 따르는데 힘들다고 찾아와서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주었대요. 그때는 제게는 아들만 안다고 생각하시는 시어머니가 있어서 너희 처지가 더 어렵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저가 대신 해결하려 했어요. 그리고 그 연세에 이렇게 꼭꼭 원하는 속 넣고 챙겨오며 먼저 사과하는 것은 솔직히 고마웠어요.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것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날만큼은 진심을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이거 마셔본 적이 있니? 이게 정말 건강에 좋다는데? 한 잔 따라 줄게요. 아, 그래요. 예전에 아빠가 잠깐 드셨던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어머니 앞에서는 너무 힘들게 들고 오지 마세요. 그렇게 무거운 걸 자꾸 드시면 안 돼요. 괜찮아요. 우리 며느리 생각해서 내가 이것도 못하게 될까 걱정되거든요. 여기선 새벽부터 줄 서야 겨우 2통을 채울 수 있더라고 해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른 것과 확실히 다르대요. 좋은 산내 전기를 쭉 받는 거라고요. 내가 너를 칠 생각하면서 잠도 안 자가서 받아온 거니까. 두고 마셔야 해요. 알았지? 다 떨어지면 내가 또 갖다 줄게요. 괜찮아요. 제가 어머니를 영화나 쇼핑으로 고생시키는 이게 괜찮아서 마시겠어요. 우선 어머니도 한 잔 드세요. 건강에 좋은 건 나보다 어머니가 더 신경 쓰셔야죠. 어머니가 드셔야 해요. 얘는 너를 생각해서 가져온 거니까. 아이 쪽은 너 혼자 다 먹어. 내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알아야만 했지? 아직도 그놈은 추리가 덜 되어서 아내의 마음을 한 번도 풀어주는 법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아휴, 못마땅한 아들 대신해서라도 나서야지 해서 왔어. 그래도 나를 생각해서 이른 아침부터 산까지 다녀왔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 최대한 나도 어머니 기분을 맞춰 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한 번에 다 풀리는 건 아니었지만 오랜만에 남편과도 함께 시세하다 보니 어머니랑 저녁도 먹고 단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쩌다가 삼촌이 연락을 해서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삼촌은 주로 매달 건물 순대를 사요. 월세를 보내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눈치였지만 충분해요. 이 정도까지 내가 어떻게 다 가질까요? 아이 좋다면 그러면 일단 삼촌이 돈을 관리해준다고 생각하고 안 건드릴게요. 빚도 지금 어떻게 되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까지는 절대 못 받겠어요. 솔직히 저한테 이렇게 크게 해주실 필요도 없었는데 그때 큰 소리 치면서 살게 해주시려고 그런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삼촌 덕분에 귀 안 죽고 잘 살고 있고요. 아, 그럼 다행이고 절대로 기죽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삼촌과 통화가 끝나고 난 뒤 금방 크게 떠들며 대화를 나누던 두 사람의 목소리가 갑자기 소근소근 속삭이며 작아지더라. 문득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전화하는 척하면서 베란다로 나가보니 문을 열고 두 사람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근데 확실히 정리할 수 있는 거야? 하이, 너 잘 알아본 거지? 내가 다 알아봤다.
제 도장만 찍으면 끝난대. 일단 핸드폰 확보하는 게 중요해. 문자 날아오니까 내가 엄마한테 신호 주면 그때 이거 줘서 잠깐 채우기만 하면 돼. 그럼 내가 문자를 바로 삭제해버리고 시간만 가면 이 거물 내 거 되는 거지? 코르세 물에다가 이거 섞어서 지면 되겠다. 엄마가 오늘 밑밥은 다 깔아놨어. 아니 시희가 잠도 안 자고 떠다가 며느리한테 바치겠다는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저걸 마다하겠냐? 너는 엄마한테 시간만 말해주면 돼. 아, 또 너무 티나게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게 중요해. 아, 은근히 눈치 빠르다고 야아이. 엄마가 연기력은? 너보다 엄마가 한 수 위야. 그럼이 물만 마시게 하면 우리 아들이 건물주가 되는 건 시간 문제겠네요. 고소해라. 이제 저희 앞에서 물행하는 꼴을 봐도 되겠다. 엄마야, 여기에 잠드는 거 둘 테니까 엄마만 알고 있어. 알았지? 안쪽에 잘 숨겨놔. 엄마만 찾을 수 있게. 저는 그 순간 말문이 턱 막힐 정도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건물 이름을 남편의 것으로 바꾸려는 수작을 두 사람이 함께 짜고 있었다고요. 두 인간의 욕심에 삼촌에게 보내는 돈을 의심하던 거로는 몰랐던 거죠. 어떻게 남편과 시어머니가 이런 짓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그것도 물에다가 잠이 오는 것까지 주는 치밀한 계획까지 준비하고 말이죠. 전 당장 나가서 따지려다가 순간 이성을 차리고 생각해보니 이런 일이 되다니 생각이 들더라고요. 숨겨뒀던 것의 위치까지 제가 다 알게 된 이상 머리만 잘 써서 역으로 제가 복수를 하고 제대로 두 인간을 혼내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척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속으로는 이런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말 죽을 맛이었지만 눈을 뜨고 깨달았어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하고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얼마 후 시어머니가 주말에 연락 없이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아마도 남편한테서 계획한 연락을 받은 것 같았죠. 저번처럼 다정하게 시어머니 행세를 하며 가식적인 연기를 시작했지만 이미 잠자게 하는 것은 제 손에 있었죠. 아침에 산에 가서 운동한 다음 혼자 생각하고 있던 중에 그 여자가 나타났어요. 시키시니까 어머니도 참 힘들게 했다. 이러지 마세요. 힘들기는 그냥 가는 김에 챙겨온 거라 부담 가질 건 없어. 너는 거실 가서 쉬고 있어? 나가 한 잔 따라갈게. 나는 커피나 한 잔 마실까 하고 같이 준비해서 갈게. 네가 TV를 보고 있어. 어머니 생각해보니까 아침 아직 안 드셨네 뭐. 순간 제가 주방 쪽으로 가려고 하자 놀란 어머니는 등을 휙 돌려서 컵을 가리고 저를 보며 서더군요. 사실 어머니가 잠자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상자 안에는 제가 크기가 비슷한 영양제를 넣어둔 상태였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혼자 은밀한 계획을 진행 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소심한 표정으로 놀라는 얼굴을 보니 구경하는 재미가 꽤 있었어요. 아이 내가 아침 해줄까? 아니에요. 어머니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아침은 당연히 준비해야 해요. 오늘 밥을 준비해야 해요. 어제 재료를 산 것도 있으니까 어머니 잠깐만 앉아 계세요. 오랜만에 내가 대접할게요. 그럼 우리 며느리가 만들어준 아침을 먹어보자. 그 전에 물부터 한 잔 마시고 해요. 이거 금방 끓여서 나온 거니까. 네, 어머니. 정성인 한 잔 다 마실게요. 나는 시어머니를 보며 꿀꺽꿀꺽 영양제가 섞인 물 한 잔을 모두 마셨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잘 마시네. 산까지 갔다 오는 보람이 있다는 시어머니의 뿌듯한 표정이 났습니다. 그렇죠. 모든 게 계획대로 잘 진행되었다고 믿었겠지. 멍청한 그 머리로 제가 머지않아 쿨쿨잠에 빠지는 모습도 상상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 더 무서운 걸 준비해뒀어요. 대장 내시경을 할 때 장을 완전히 비우는 새 장제를 먹을 거예요. 그물로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먹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이 마지막 만찬이 될 거라고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만들었어요. 늦게까지 실컷 자고 일어난 남편은 평소보다 훨씬 잘 차려진 밥상을 보고 아주 신이 나서 밥을 싹싹 먹더라고요. 와, 오늘은 아주 밥이 달아.
아니, 언제 이렇게 다 준비한 거야? 그러자 남편이 맛있어 하며 당신이 맛있게 먹어주니까 내가 더 기분이 좋네라고 말했습니다. 왜 어제 아침에 맛있게 해준다고 장 받았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어머니가 딱 맞춰서 잘 오셨어. 같이 먹으니까 더 좋네. 어머니도 입에 맞으세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나도 아주 꿀맛이다. 내가 요리 솜씨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 도저히 안 되겠다. 다이어트는 내가 미루고 오늘은 한 공기 더 먹어야겠어요. 먹어야겠어요. 오늘 밤에 많이 한 일이어서 더 먹고 싶으면 먹으세요. 아침을 든든하게 먹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주말에 모두 함께 먹는 건 참 좋네요. 전 이 날이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남편은 신나서 2그릇이나 밥을 퍼먹다가 잠시 후 배를 잡고 바닥에 눕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뒤에 시어머니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화장실로 달려갔답니다. 아이고, 누가 내 배를 흔들어 자는 것 같다. 이거 평온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 아이야, 어마어마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좀 나와. 나도 지금 죽겠다는데 왜 이렇게 그냥 다 쏟아지는지 모르겠네. 계속 화장실 혼자 차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좀 나오라고 하니까 나는 배 아픈 정도가 아니라 그냥요. 터질 것 같았어. 나는 곧 쌀 것 같다는 말이야. 왜 나오지 않는 거야? 남편은 얼마나 급한지 다리마저 꼬고 발을 동동거리며 화장실 앞에 서 있더라고. 그 모습을 보는데 이렇게 효과가 바로 나올 줄 몰라서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질 뻔했다니까. 그냥 문 좀 열어. 미치겠으니까 문 좀 열어라고. 너는 엄마가 아프다는데도 그런 소리를 내면서 아들이란 놈이. 저는 그런 두 사람을 신랑이라 하는 모습을 보며 여유로운 표정으로 거실에서 재미난 구경을 하는 것 같았어. 엄마 그냥 집에 가. 위네 집이야. 화장실도 못 쓰게 이러고 있지 말고. 어떻게 가라는 거야? 가다가 싸면 어쩌려고. 이놈이 막 할 말 따위 하고 있어? 그냥 문 열어. 그러자 문이 부서질 것 같았어요. 그만 좀 하자고 들어먹던 둘이 함께 소리 지르며 화장실 문을 잡고 팔짱 끼고 들락날락하며 싸우기를 시작했고 그 후 나중에는 너무 피곤한지 바닥에 닿았어도 즉시 탈진 직전의 상태나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나는 그 두 사람을 내려다볼 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좀 더 잘 써야 해요. 속을 다 비우고 나니까 어때요? 머릿속에서 가득 찬 나쁜 생각도 좀 떠나간 것 같아 보이나요? 모르겠어요. 왜 힘들어서 죽겠는데 당신은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너는 대체 아침을 어떻게 보낸 거야? 우리만 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야? 너만 멀쩡하고 활기가 띄어 있잖아요. 그렇게 맛있다고 했으면서 먹다니. 나는 두 사람이 감춰 놓은 졸음을 말아 모아둔 병을 꺼내어 보여주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너희 둘을 구했으니 건물. 모든 것이 여러분의 의지대로 조절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머리가 어째서 이렇게 단순할까요? 여러분이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정말로 제대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누구인가가 그런 방법을 가르쳐 줬을까요? 어쨌든 안타깝습니다. 이 건물이 한 도장만 찍어서 그렇게 쉽게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나요? 너희 멍청이들아? 내들의 머릿속으로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나요? 아이고, 그렇게 확실하게 다 알아냈다면 제가 화를 내서 한 번에 해결할까 고민했지만 나도 여러분과 똑같이 될 수 없어서 다른 방법으로 갚았습니다. 배가 아니고 온 몸이 꼬이는 고통을 며칠째나 겪고 있었답니다. 스스로 겪어보니 어떤가요? 맞다. 중요한 이야기를 빼먹었네요. 순간 두 사람은 저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내용은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도 대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 문법에 맞게 몇 가지 수정을 가해보았습니다.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으는 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고했어요. 아니, 경찰을 불렀다고요. 지금 우리를 깜방에 집어넣기도 하겠다는 거냐? 글쎄요.
그건 경찰서 가 보면 차차 알게 될 거예요. 아, 저도 법조는 잘 몰라서 순간 다급해진 남편은 제 바지가랑이를 아지 붙들라 그래요. 잠깐만, 여보, 잠깐만. 이러지 말고 우리는 대화로 해결하자. 인간 같지도 않은 너랑 무슨 대화를 해. 말 섞기도 귀찮아. 그 제안은 사실은 엄마가 나한테 한 거예요. 절대로 내가 먼저 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니까. 아, 어떻게 내가 당신한테 나쁜 짓을 하려고 그랬겠어요? 우리 엄마 돈 욕심 많다고 알죠? 난 절대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니에요. 아, 믿어줘. 이놈이 너를 지금 엄마 팔아먹는 거야? 지금 같이 죽자는 거야? 뭐야, 엄마가 물까지? 알아봐서 일을 벌인 것은 사실이잖아. 내가 누구 때문에 한 건데, 누구 때문에 너 컵 말주에 되고 싶다면서, 새끼야, 너 입으로 그랬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식과 부모가 한순간에 낭떠러지에 서자 서로 살겠다고 악을 쓰는데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그리고 나도 이제부턴 너랑 똑같이 무식하게 가보려고 내 마음대로 그냥 할 거야. 그러니 괜히 탓이니 내 탓이니 이러고 자빠져서 싸울 필요 없다고. 둘 다 잘못한 건 사실이잖아. 그럼 원하는 거 당신이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나도 잘못한 건 아는데. 아, 정말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니까. 나도 있잖아. 따지고 보면 피해자야 여보. 근데 참 실망이네. 두 사람 사이가. 이것밖에 못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말이야, 이게 나를 지옥으로 보낼 수도 있는 거였는데 이런 생각까지 하는 당신들하고 얼굴 보면서 살 수 있겠어요? 내 생각에는 깜빵 가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 말에 남편은 무릎으로 기어와서 빌기 시작했더군요. 그런데 왜 그 모습이 제 몸에 들러붙은 무슨 벌레를 보는 것처럼 느껴졌을까요? 저도 모르게 다 떼어내 버리고 싶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잘못했어, 여보. 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일단 경찰서 가서 둘이 한 짓, 죄값은 확실하게 치러야지. 그리고 이혼 조건은 그때 가서 내가 제시할 거예요. 당신이 그걸 순순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까지 이야기할지도 그때 정할 거예요. 둘이서 나 잠재우려고 하는 거, 그 더러운 것들. 내 각종 계획까지 알고 있으므로 경찰서에 가서 제가 무엇을 어디까지 말할지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어. 나를 살려주는 것도 당신에게 달려 있어. 나의 삶이 이대로 끝날 일이 있다면 두려워하지만 당신도 알고 있듯이 꼭 끝났을 것이라고. 아, 잘하고 싶진 않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안 돼. 날 잡아듭니다. 지금 이 순간 남편이 다 떨리는 걸 느끼고 있지? 너가 원하는 건 뭐든 다 해줄 테니 우린 다 해내야 해. 제발 한 번만 명령을 받고 일단 조사를 끝내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이든 말해줘. 어디에서나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 거야. 그러니 결국 나는 경찰서에 갔다가 잠 오는 것들을 몰래 모았다는 사실만을 말해야만 했고 그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 조건을 정리할 수 있었어. 사실을 말하자면 나는 건물부터 시작해 삼촌이 남겨준 돈을 나누는 것까지 인간들과 같이 했다.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게 단순히 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삼촌께서 떳떳하게 살아달라고 만들어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에게 의미가 크게 남았습니다. 그래도 그 덕분에 모든 것을 제 조건에 맞춰 이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멍청한지는 알겠나요? 사실은 그날의 경험이 없어서 증거가 없는 채로 그 일에 대해 말하려고 해도 겁부터 먹어서 그대로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둔한 사고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생각해보면 이런 사람들에게 속았으면 지금도 억울해서 잠을 잘 못 잤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혼한 후 삼촌이 남겨준 건물에서 이사를 해 조금 더 떨어진 곳에서 새 집을 얻어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환경이 변화되어야겠죠. 그도 잊을 수 있고 제 삶도 전광 앞에 좀 다르게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출근 전에 새벽 시간에 영어 수업을 다니고 있는데
세상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걸 또 배웁니다. 그리고 언젠가 영어 실력이 늘면 삼촌이 있는 곳으로 가서 직장도 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비록 행복하게 잘 살라는 삼촌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살면서 똑바로 해야 한다는 그 약속만큼은 꼭 지키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혹시 저처럼 부모님을 일찍 보내고 이런 상황을 약점으로 삼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문제는 잘못이 아니니까 넘기려고 하지 말고 꼭 진중하게 그 사람을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경험이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